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오늘 한 대표는 격차 해소를 해내기 위해 도전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한동훈 체제 한 달에 대한 평가, 이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네, 인사 어서 나누시죠.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 체제 얘기하기 전에 방금 나온 속보, 이원석 총장의 수사심의위 결정, 김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제 그 아까도 앞에 반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대부분의 기자분들이나 저도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설마 소집을 할까 했는데 속보로 나온 걸 보니까 이원석 총장이 결심을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결심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수사심을 소집했다는 것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 이원석 총장의 그동안 행보나 발언을 보면 한번 내가 이건 좀 끝까지 내 신념과 의지를 좀 지켜보고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분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봐야 됩니다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이건 검찰총장이 창피하게 물러나기보다는 수사심의를 거쳐서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불기소가 맞다고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느낌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그런 거였으면 그냥 놔두면 되죠. 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마무리를 해서 올린 거니까 예. 그냥 마무리해서 끝내면 되는데 이걸 고심 끝에 했다는 것은 그런 거보다는 수사심의에서 만약에 기소 결정으로 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수사를 다시 하는 걸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동안 그 검찰총장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법 앞에는 다 평등하다. 성역 없이. 네,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예외도 없다. 절차상으로도 검찰청사에 와서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던 걸로 봐서는 예.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 관련해서도 패싱 논란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원석이 이원석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아시나 봅니다. 예, 아니 이제 대학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저희 거 후배 총장님이신데 그러시군요. 과 3년 후배시죠? 과 3년 그렇죠. 후배. 예, 근데 굉장히 강직한 성격이고 예. 말수도 적고 저처럼 이렇게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어요? 갑자기 진작에 얘기하다가 빵 터졌는데. 그러면 이 수사심의위원회 이 외부 민간위원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들은 총장이 임명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개가 안 됩니다. 공개가 안 돼요. 네, 공개가 안 되고 아하. 아마 그 풀이 있을 거예요. 풀 중에서 아마 랜덤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공정성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아마 총장도 관여하지 못하게 랜덤으로 추출이 돼서 그 선정이 되면 예. 비공개로 논의를 해서 결과만 딱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만, 예, 임기 전에 발표가 날까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 그 기간도 보통 기간이 좀 걸리는데 왜냐면 수사심의를 선정하고 또 회의를 열어서 이걸 기소할지 말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랑 약간 겹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임기 내에 할 의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임기 내에. 네. 예. 근데 이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심의가 얘기하는 거를 새로운 총장이 이미 이제 청문회에 남겨두고 있잖아요. 예. 새로운 총장이 잘 들었어요라고 하고 그냥 가버리면 또 할 말은 없는. 심은정 대신 총장이. 이제 부담은 좀 되겠죠. 그렇군요. 그 이원석 이재용 때 부회장 때도 수사심의를 열어가지고 불기소를 그때 아마 수사심의에서는 공고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수사심의는 이제 공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듣고 물론 검찰총장이 최종 결심을 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국민 여론을 이렇게 여과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죠. 아니 그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할 때 그 질문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야당이 아니, 수사심의의 결론을 존중하겠냐,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예. 이원석이 이원석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낙선하고 한 3년 만에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검찰총장이니까 어떻게 제가 전화를 합니까? 전화를 할 일이 생겨서도 안 되죠, 저한테. 그런데 전화 와서 낙선 위로하는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임기 얼마 안 남았대죠. 4월 달이니까. 그때도
아이고 뭐 그럼 임기 끝나면 술이나 한잔 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땠냐 그랬더니 그 보람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담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이 명품백 수사팀을 구성해서 가장 빠른 시일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중앙지검장 인사 문제가 갑자기 있었고 그다음에 출장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는 이원석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이현석 총장과 최근 통화한 분을 저희가 잘 모셨네요. 아니, 사적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찾기 쉽지 않은데. 국회의원 낙선 1호. 법적 쟁점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서 이원석 했다로 정리하고 자 정치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당대표 체제 이제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보수층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그 당원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당대표였기 때문에 지난 한 달도 짚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달이기 때문에 큰 기대 속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한 달이란 짧은 기간이어서 이렇게 눈에 확 띌 만한 정광석화 같은 가시적 성과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잘 아시지만 지금 한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용산과의 관계도 잘 고민을 해야 되고 당내에 또 이 현역 의원들과의 조율도 생각을 해야 되고 63%라는 압도적 지지를 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또 기대에도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야당하고도 또 관계가 또 그렇죠. 만만치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저러하게 복잡한 국면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히 바꿔보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다른 정치를 보여주겠다. 지금까지의 수직적 당정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국면 보고 가겠다. 뭐 이런저런 진정성은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진정성은 분명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교수님이시잖아요. 한 달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한 달까지는 몇 학점이에요? A, B, C 중간고사. 중간고사. 제가 학점이 후한 교수라서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구나. 아니 평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점이 워낙 못 받아가지고 저는 A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민생 정치를 위해서 정치 공방을 자제해 왔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원래 잘 안 참는데 지난 한 달 제가 많이 참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시장님 보시기에 많이 참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때 여러분 아시지만 거의 도어 스태핑 수준으로 계속 반박을 하고 논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 당 대표가 된 이후로는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론의 직접 대응이나 혹은 바로 반박하는 실제로 이제 그리고 새로 인선한 대변인단이 있으니까 대변인단의 주로 또 이제 한동훈 퀴즈도 있고 친한계 인사들도 있고 또 젊고 유망한 또 연부 역강한 대변인들이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신장관님, 박 실장님 어떠세요? 김규식 교수님이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인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고 자리를 탐하지 않는 지식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해서 피해도 많이 보지만 꿋꿋이 난 욕심내지 않겠다고 가시는 분인데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됐는데 사실은 당내에서 자기 편을 좀 더 늘렸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A라고 하면 A는 세 단계가 있죠. A+, A0, A-. 그렇죠. A-에 가까운 A죠. 구체적인 거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부족함이 좀 있죠.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지난번 상임고문단 오찬에서도 나온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만 가슴으로 정치를 해라. 그 주위의 사람들하고 좀 더 스킨십을 늘려라. 이런 이야기들 주위에서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제 워낙 또 차분한 분위기가 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운 도시 남자. 그렇죠. 바뀌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건 본인의 캐릭터와 스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정치는 또 그래 본인의 스타일을 가져가는 게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박 실장 말씀대로 당내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권력자는 곁을 둘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간신여서는 안 되고 쓴소리도 서슴지 않는 정말 충신과 양신이라고 하는데 충신은 반대하다 이제 죽는 사람이고 양신은 신하도 살고 주상도 받아들이는 둘 다 윈윈하는 걸 양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신을 많이 곁에 두면서 건의도 받아들이고 쓴소리도 받아들이고 문제제기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신하도 자기 그 옳은 것들을 관철시키고
군주도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성호 의원과의 대화에서 진짜 찐명은 몇 명일까 했더니 딱 2명이다. 네. 아, 정성호, 김영진 의원 2분이다라고 이제 2분이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진짜 찐한은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아니신가요? 아, 그럼요. 저는 아니고 안타깝게도 아니군요.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장동혁 최고나 뭐 예.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그 당직을 맡으면서 지도부에서 가장 편하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2분 정도가 눈에 띈다. 한동훈 대표 한 달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예. 찐명은 딱 2사람이다. 정성호, 김영진. 예. 그게 그래도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진짜 찐명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예. 그 2분이 최근에 조금 묘한 행보를 보였잖아요. 언행을. 예. 그래서 붙잡아두기 위한 뭐 그런 그 멘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대표 한 달을 보면요, 제가 이제 당의 변화, 예. 정치권의 변화 이걸 막 바꾸고 싶은 의지는 막 그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능력. 이나 리더십이 그거를 제대로 못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능력이나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시일 내에 축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어떤 경험과 경륜과 이런 거가 쌓여야 능력이 되면서 그것이 당에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철할 수 있도록 돌파하는 이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저는 많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시간이 뭐 2달, 3달 흐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 같기는 않은데, 예. 제가 정치할 때 어떤 그 원로 정치인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선 재선까지는 참 사람 똑똑하다라는 게 칭찬일 수 있는데, 예. 한 3선 중진 정도 되면 똑똑하다는 말은 더 이상 칭찬이 될 수가 없다. 참 사람이 품이 넓다. 뭐 그런 평가를 듣는 게 이제 그러니까 좀 더 높은 반열 리더급에 갈 수 있는 그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비춰봐서도 한동훈 대표는 똑똑하기는 하나, 이제 그보다 더 요구되는 그런 리더십에 아직 한 달이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장관님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차별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가 있지만 또 선택적으로 침묵을 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국가 세력 발언, 대통령의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등 이념 논란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좀 조용하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김영석 관장에 관해서는 한마디는 했죠. 공개적으로 인사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우회적으로 약간의 좀 아쉬움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임명권자가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말을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국가 세력 관련해서는 굳이 한동훈 대표가 아까도 오늘 스스로 본인이 평가했습니다만 예. 예전과 달리 자제하고 있다, 싸우는 걸 자제하고 있다. 이건 민주당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예. 용산과도 뭐 쓸데없이 모든 걸 사사건건 차별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자제는 용산과의 싸움도 자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절을 하는 거죠. 속도 조절도 하고 파이팅의 어떤 강도 조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도 이의를 제기하되 비공개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자세는 아까 우리 진수희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함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의 어떤 내공을 조금 배우려고 하는 나름대로 신중한 자세를 좀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념 발언이나 독립기념관장 인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편을 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는 한 대표가 제가 원래 잘 안 참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답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참았다. 참은 대상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일 수도 있고 지금 용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대상에는 저는 당내 친윤 의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약간 시니컬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도 참다가 예.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동안은. 그 이야기는 앞으로는 안 참겠습니다라는 뜻인가. 왜냐하면 한 달 지나서 친윤들이 그렇게 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지나보니 별거 없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친윤들이 이렇게 딴지 놓고 하면 이제 그것도 참지 않겠다라는 건지.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네.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의원으로 불렀던 분들 그분들 중에 1대1로 식사를 자리를 하고 있다. 이건 그래도 굉장히 평가할 만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도 거북한 상대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공개 일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식 일정은 뭐 의원이 이제 주최하는 뭐 토론회 가서 축사하는 것도 있지만 예. 그리고 이제 공식 행사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뭐 고위 당정협의 이런 건 하지만 나머지 거의 비공개 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게 비공개 일정이 많으니까 마이크를 없어. 갖다 대지 못하죠. 그런 게 있고 그 비공개 일정도 제가 알기로는 주로 사람을 만나서 듣는 겁니다. 물론 만나서 듣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을 만나서 듣는 비공개 일정을 많이 잡아요. 식사는 뭐 저녁 식사는 잘 안 하는 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심 식사 같은 경우라든지 저녁은 잘 안 드세요? 아니 술을 못 하시니까 술 안 먹어서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교수님 이해 못 하시는구나. 비공개 일정 같은 경우를 많이 잡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이지 않게 당내 이제 친윤 그룹, 그다음에 당내 여러 가지 소리, 그다음에 소통의 자리, 경청의 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내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저는 국민 앞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진정성은 제가 여러 번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병 특검 같은 경우도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본인 입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잘 못하겠습니다. 깨끗이 접고 그냥 사과하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약속한 거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진정성 있게 자기가 말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끝까지 돌파해보고 되면은 내가 정말 국민 앞에 할 말을 하는 거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용사라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친윤계 의원들하고 뭐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되 안 되면 그건 또 내 잘못이고 내 부족함이다. 라고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이야기하고 또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과거의 정치인과 좀 다른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아니 그래서요. 지난주에 김용태 의원 나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 한동훈 대표는 자기 직을 지금 현재 대표 직을 걸더라도 이거는 해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같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장동혁 최고도 이제 전당대 끝나고 나서 한번 나와서 이게 이제 국면이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장동혁 최고 그 발언도 한동훈 대표의 그 지금 입장하고 좀 온도 차이가 있죠.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어지간하면 사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걸 약속을 해서 63%의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민심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걸 내가 약속을 이렇게 포기하면 되겠냐. 이런 아마 그 정치의 진정성은. 근데 김 교수님은 여간하면 그냥 깨끗이 포기하고 사과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대권에 가는 길은 굉장히 멀어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런 판단을 본인이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 출마 자체도 대부분의 주위 측근들은 말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심을 한 것도 물론 뭐 지금 쉬고 2년 동안 이 당이 더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불러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쉽게 대선으로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 험난한 길을 본인 스스로 가겠다고 한 것도 내가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는데 그냥 2년 동안 정치 안 하고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검사 출신 후보가 또 나온다. 이건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니다. 검사라는 나의 이 나베르를 2년 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겪을 건 겪고 혼날 건 혼나고 맞을 건 맞아가면서 정치인으로서 우뚝 서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안 참는 성격인데 많이 참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안 참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에 비하면 좀 참은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세게 얘기한 거는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안 참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근데 오늘 발언은 예. 저는 맥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안 참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속 참겠다는 이야기. 예.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아요. 근데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을 하는 걸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고 TV 생중계되는 속에서 그거를 당내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내 설득이라는 민주적 토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처럼 그냥 당 대표가 결정하면 그냥 일사불란을 가는 게 아니고 이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사실 입지가 약하고 그다음에 당내 이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다음 주 또 28, 29가 의원 연찬회가 있고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계속 비공개 일정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그야말로 찐년 그분들 외에는 이 최상병 특검을 이런 식으로 용산만 바라보고 무조건 뭉개고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지금 새가 형성이 안 되니까 서로 말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내가 약속을 국민한테 한 것이니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민주당 오늘 김민석 수석 최고가 뭐 째째하다 뭐 윤석열 아바타다 그러던데 반바지 사장 그러지 말고 좀 바지 힘을 사장은 실어주세요.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도 힘을 실어달라.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화이팅. 굿세어라 그렇지. 한동훈. 끼인 지금 위치에 있는데 예. 그럴수록 그러면 민주당에 정말 최상병 특검의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마음이 진정성이 있으면 한동훈 대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죠. 손을 잡아줘라. 오히려 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한동훈 띄워주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더 민주당 싫을 것 딜레마죠. 같아요. 그래서 전 민주당의 스텝이 굉장히 꼬여요. 아하. 한동훈을 상대하기가. 예. 도와주자니 이건 이상하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그게 굉장히 저는 스텝이 꼬이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뭐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전략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 아니라 반바지 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모욕을 줘가지고 화를 나게 한동훈 대표가 더 하도록 압박하는 것 같아요. 야, 또 그렇게까지 선의 해석을 해주시네. 예. 근데 한 대표가 지금 1대1로 현역 의원들 만나서 식사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게 1대1로 식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를 밖에서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봤던 한동훈 대표랑 실제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 괜찮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요거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자, 나경원 의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간담회도 있었고 여당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하죠. 한 대표는 불참을 했어요. 글쎄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안 갔거든요. 그저께 나경원 의원이 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 토론회를 안 가고 오후에 있는 또 다른 분 거기는 갔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도 약간 기사가 났고 오늘도 또 그랬는데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제 이승만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이념 논쟁의 그 논란이 있으니까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공식 입장은 다 선약이 있었던 거고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겁니다만 제가 양신으로서 불가피하게 쓴소리를 드리면 그래도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계속 기사 나오는데. 네, 가는 게 낫죠. 그게 이제 만약에 정말 다른 일정이 없는데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더 이제 노력을 하셔야죠. 그거 이제 성질 못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럴수록 원희룡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가서 그리고 이겼잖아요. 이긴 사람이면 가서 같이 악수하고 손잡고 축사해주면 그리고 나경원 의원 잘하시지만 굉장히 좋은 분이잖아요. 웃는 얼굴에 춤 못 뱉는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박 실장이? 아니 지금 워딩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했지만 웃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좋은 분이라는 걸로 해석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 해석을 그렇게 과도하게 하세요. 워딩 그대로 그냥 국문학과 출신이라 역시 그런가 봐요. 인문학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